혹시 어젯밤 불 끄고 누운 채로 스마트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지 않으셨나요? 손주 사진 하나 보고 카톡 알림 하나 확인하고 뉴스 제목만 잠깐 본다는 게 어느새 눈이 따끔거릴 때까지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조금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이 습관들이 단순히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백내장을 앞당기고 난시를 키우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력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 상태만 잘 들여다봐도 앞으로 몇 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까지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눈이 주는 신호가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한 채 일시적인 피로나 컨디션 문제쯤으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그 신호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의 끝에서 돈 거의 들이지 않고 아침에 한 잠만으로 눈이 달라졌다고 말하게 만든 조선시대부터 눈에 쓰이던 약재로 기록되어 왔고 지금은 현대 연구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방법 하나를 공개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누구나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도 스마트폰보다 주무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지금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안과에서 20년 넘게 진료를 보고 있는 박현수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눈을 단순한 시력 검사 대상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먼저 들여다보는 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안과 전문 학회에서는 눈 안쪽 망막혈관의 상태만 살펴도 향후 뇌졸중 위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하버드 의대 연구진 역시 눈 검사를 통해 치매를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눈은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 방향을 미리 비춰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는 무엇인지,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시력을 최대한 지키며 생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분당에 사시는 72세 한문수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글씨가 흐려지고 불을 켜기 전에는 집안이 통째로 뿌연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조금만 보고 나면 눈이 따끔거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눈이 개운하지가 않다고요. 처음에는 안경이 문제인 줄 아셨답니다. 그래서 안경점도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데 바꿀 때마다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또 답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신문을 보다가 글자가 순간 겹쳐 보였고 아주 잠깐이지만 앞이 멍해지는 느낌도 한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니 금방 돌아와서 아, 내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요. 하지만 눈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망막 혈관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눈 검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혈관 검사도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를 조금 더 해보니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 한쪽이 50% 이상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지나갔다면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이 불편해서 오셨다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관 문제를 아주 이른 단계에서 먼저 발견한 경우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문수 어르신의 생활은 확 달라졌습니다. 무심코 하던 눈 비비는 습관부터 끊으셨고 밖에 나가실 때는 햇빛이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게 신경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에 좋다고 알려진 차를 빠뜨리지 않고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뒤 다시 진료실에서 댔을 때 눈 검사 결과는 전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고
백내장도 더 진행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막 혈관 상태 역시 처음 오셨을 때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문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눈 때문에 왔는데 몸 전체를 한번 점검한 셈이네요. 눈이 보내온 작은 신호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것. 그 선택 하나가 이후의 건강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은 그냥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눈이 유일합니다. 눈 안쪽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 기계로 들여다보면 이 망막 혈관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망막 혈관은 심장이나 뇌 혈관처럼 직접 열어볼 수는 없지만 전신 혈관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눈 혈관 상태를 보고 몸 전체 혈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짐작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몇 초 정도 앞이 하얘지거나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입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면 괜찮아져서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도 흔히 말하는 중풍이 있습니다.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이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도 망막 혈관 상태만 보고 위험 신호를 미리 잡아내려는 검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였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서 망막 혈관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심장이나 뇌 쪽 검사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와 눈의 연관성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 합병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당뇨는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해지는 상태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아주 가는 혈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망막 혈관은 특히 가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이곳에서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명 원인을 따져보면 상위에 늘 등장하는 질환이 당뇨로 인한 망막 질환입니다. 그래서 안과 검사에서 본인은 몰랐던 당뇨가 처음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안쪽으로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점점 꼬불꼬불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미세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망막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눈 혈관 모양을 보고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 검사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고혈압이나 혈압 조절 문제를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와 눈 이야기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면 다들 걱정부터 하시죠. 물건 둔 곳이 기억 안 나고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점점 잦아진다면 그땐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치매와 관련해 알려진 물질 중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물질이 눈의 망막에도 함께 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눈을 두고 돌출된 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발생 과정에서 눈과 뇌가 같은 조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눈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뇌 검사는 부담이 크고 대개는 증상이 꽤 진행된 뒤에야 시행되지만 눈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망막 두께 감소나 혈관 변화가 뚜렷한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향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20% 이상 높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 중에 눈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겹치면서 눈을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가려울 때 무심코 비비는 행동, 불 끄고 누운 채로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습관, 그리고 짧은 외출이라도 눈을 그대로 햇빛에 노출시키는 일까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눈 입장에서는 같은 방향의 부담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눈이 이미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더 강하게 눌러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눈 상태가 빨리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오랫동안 반복해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눈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뻑뻑할 때 손이 먼저 올라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TV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 말고 아이고 눈 시다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비비시죠. 그 순간은 시원한데 눈 입장에서는 그게 그대로 충격입니다. 눈 표면만 자극되는 게 아니라 안쪽 수정체와 망막까지 흔들립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난시가 갑자기 심해진 분들, 백내장 진행이 유난히 빠른 분들 중에 이 습관을 오래 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눈이 불편할 때는 비비는 대신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고 잠깐 쉬게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는 눈꺼풀 위를 살짝 눌러주는 정도만 해도 눈에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보는 습관입니다. 불 끄고 누운 채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그 시간, 하루의 마무리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때 눈은 가장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어두운데 화면만 밝으니까 동공이 계속 조였다 풀렸다를 반복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눈 피로는 물론이고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조금만 봤다고 생각하시는데 진료실에서 시간 계산해 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화면 밝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화면을 보지 않는 게 눈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을 가볍게 넘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는 젊은 사람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에 더 중요해집니다. 자외선은 눈 표면뿐 아니라 수정체 안쪽까지 영향을 줍니다. 백내장을 서서히 앞당기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흐린 날, 겨울철에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자외선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모자 하나만 써도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선글라스까지 더해지면 눈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일부러 더 크게 만드는 행동들, 바로 이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먼저 짚고 가셔야 할 건 특별한 치료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눈을 괜히 힘들게 만드는 행동부터 하나씩 줄이는 일입니다. 눈이 불편한데 그냥 참고 지나가는 건 오히려 눈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한번 피로가 쌓이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쉬게 해주는 방식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오래 보다 보면 분명한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몇 년째 눈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불편함이 확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술을 했느냐, 영양제를 먹었느냐보다 눈을 어떻게 쓰고 언제 쉬게 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쉬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눈이 뻑뻑하거나 피곤할 때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부터 찾으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대로 10초만 가만히 계셔 보세요. 억지로 힘주지 말고 잠깐 쉰다는 느낌으로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눈 근육이 풀리고 눈물층이 다시 안정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 습관만으로 눈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을 보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화면을 볼 때 눈과 화면 사이 거리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손끝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분에 한 번은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물건을 잠깐 보세요. 창밖, 나무, 벽에 걸린 시계, 집 안에서 가장 먼 곳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전환이 눈 근육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을 준비시키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부터 보는 분들 많으시죠? 눈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강한 빛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눈은 하루를 시작부터 힘들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먼저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잠깐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몇 번 천천히 깜빡여 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눈의 리듬을 다시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눈에 도움되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차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눈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눈을 덜 힘들게 쓰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야 도움이 되는 방법이 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아침 한 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딱 한 잔, 돈 거의 들이지 않고 눈이 확실히 편해졌다는 말을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여러 번 들었던 방법입니다. 이걸 지금에서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약 하나, 음식 하나로 갑자기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먼저 눈을 괴롭히는 습관을 줄여 놓아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 바로 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는 요즘은 해외에서 고지베리라는 이름으로 눈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눈이 약해졌을 때, 시야가 흐려질 때 약재로 사용되어 왔던 재료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구기자는 눈을 맑게 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데 쓰였고, 특히 밤에 잘 안 보이거나 글씨가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차로 달여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활용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바꾸면 눈의 회복을 돕는 약재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용이 요즘 연구에서도 하나씩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기자에는 눈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물질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세포가 피로로 손상되는 걸 줄이고 눈에 쌓인 피로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시력이 갑자기 좋아진다기보다는 눈이 덜 피로해지고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에서도 구기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눈의 피로감 감소, 망막 기능 지표가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구기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열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끓였다가 불을 끄고 잠깐 식힌 뒤 김이 세게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구기자를 넣고 10분 정도만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색이 연한 주황빛으로 우러나오면 그 상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아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밤새 쉬었던 눈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영양과 보호를 먼저 받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구기자를 고를 때는 너무 새빨간 색보다는 주황빛이 살짝 도는 자연스러운 색이 좋고, 만졌을 때 지나치게 딱딱하기보다 약간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지나치게 선명한 제품은 가공 과정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 눈이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하루가 덜 피곤해요. 저녁에 글씨가 흐려지는 시간이 조금 늦춰진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60세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갑자기 시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같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외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신경 쓰시는데 눈은 사계절 내내 자외선을 맞습니다. 특히 겨울 햇빛, 눈부시지만 따갑지 않다고 그냥 넘기기 쉽죠. 이때 수정체와 망막은 조용히 손상을 받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 하나만 써도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확 줄어듭니다.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우시면 모자부터 습관으로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시력을 최대한 지키는 방법은 대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눈을 괜히 혹사시키는 습관을 줄이고 아침에 눈을 준비시켜주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을 꾸준히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늘 들었을 때보다 한 달 뒤, 세 달 뒤에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꼭 묻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병원은 언제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참고 넘길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부터 짚겠습니다. 눈이 피곤한 정도라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으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중 하나라도 겪으신 적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글씨가 뿌옇게 보이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때, 한쪽 눈이 유난히 더 답답할 때, 빛을 보면 번져 보이거나 불빛에 테두리가 생길 때, 아주 잠깐이라도 앞이 멍해지거나 하얘진 적이 있을 때, 이건 좀 피곤한 눈의 범위를 이미 벗어난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걸 다 같은 불편으로 뭉뚱그려 생각한다는 겁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고 백내장은 전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같이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검사를 미루면 백내장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여기서 백내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내장은 갑자기 수술해야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일상이 불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참을 만해서요라는 말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초기에 관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강한 빛을 줄이고 자외선을 막고 눈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시력 관리의 핵심은 수술을 미루는 게 아니라 눈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눈은 혼자 아픈 기관이 아닙니다. 눈이 먼저 보내는 신호를 통해 혈관, 당뇨, 뇌 건강까지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해서 왔습니다라는 말이 진료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시력을 최대한 지키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을 괜히 혹사시키는 습관부터 줄이고 자외선과 화면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아침에 구기자차 한 잔처럼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에 얻는 겁니다. 눈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하루하루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바뀐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시력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눈이 침침해졌다는 건 그냥 참고 넘기면 되는 불편이 아니라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라도 생활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만 알아도 시력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분들 중에 요즘 눈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이 누군가의 눈과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도 함께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 구기자차 한 잔 한번 시작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라고 남겨주세요.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